그리고 네, 히어로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 데스크탑 리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히어로 플레이어 또는 누쿠 스튜디오는 이제 누쿠나 누쿠 X와 다르게 타임라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히어로 플레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시리즈물에 대한 작업이 늘어나고 어떤 타임라인을 보면서 어떤 합성도 다양한 맥락을 앞뒤의 맥락과 상황을 보면서 합성을 하는 부분이 점차 워크플로우에 도입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티스트 분들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희가 히어로 플레이어를 이제 누쿠나 누쿠 X의 메인터넌스가 있는 고객분들께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 구매하신 리셀러 통해서 요청 주셔도 되고 아니면 총판인 큐브렉스 쪽 아니면 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라이선스를 발급을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누쿠와 거의 통합이 되어 있는 툴이어서 별도의 뭐 툴 셋업이나 세팅 없이도 바로 누쿠를 쓰시던 분들이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그 저희 하반기에 예정된 누크, 마리, 카타나 모도 제품의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가장 어떤 기대되는 핵심 기능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번에 업데이트될 버전은 누크 14가 아니라 13.1입니다. 약간 마이너 업데이트인데 그 개발팀이 꽤 많은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지금 13.1 버전의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용을 한 합성 또는 VFX 제작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리얼과 누쿠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온셋이라던가 또는 제작된 후에 언리얼 엔진과 연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언리얼의 데이터를 누쿠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현재 베타 테스트 중에 있고요. 현재 누쿠 13.1이 베타 3 단계에 있고 조만간 베타 4가 릴리즈될 예정이고요. 점차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들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3D 합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뭐 언리얼과 연동되는 부분도 그렇고 뭐 다른 툴에서 제작한 뭐 3D 오브젝트가 누쿠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3D 합성들에 있어서 3D 합성하는 과정에 조금 더 그 아티스트들의 UX를 조금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UX가 몇 가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앞에서 히어로 플레이어를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타임라인을 활용한 합성들 그리고 그 콤폼 작업이라든가 에디팅 작업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몇 가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언리얼 리더인데요. 말 그대로 그 언리얼의 현재 누쿠 서버가 플러그인으로 현재는 베타이기 때문에 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베타 버전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해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젝트에 플러그인을 추가하면 이렇게 누쿠랑 언리얼이 연동이 되고요. 렌더 패스를 불러온다거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뭐 AOV들을 개별적으로 다 불러와서 추가적으로 누쿠에서 합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아티스트 분들이 언리얼을 잘 모르시더라도 그 언리얼이 세팅되어 있는 PC와 다이렉트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 누쿠에서 별도의 뭐 언리얼 씬 셋업이나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어요. 언리얼에서 셋업된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언리얼에 있는 카메라를
라이브로 불러올 수도 있고, 언리얼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언리얼에 있는 카메라를 누크에서 제어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리얼과 누크를 연동을 해서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언리얼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누크에서 추가적으로 합성을 한 후에 바로 누크에서 이제 렌더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콘솔에서 사용하는 어떤 베리어블들을 누크에서 언리얼로 보내서 이 씬이나 어떤 룩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AOV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 단위로 어떤 마스킹을 하고 싶을 때 이 스텐실 레이어 기능들을 활용하시면은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불러와서 별도로 추가적인 마스킹을 한다거나 뭐 추가적인 그 합성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언리얼에서 월드 포지션과 월드 노멀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누크에서 추가적으로 뭐 리라이팅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3D 합성도 가능하고, 만약에 언리얼에서 씬의 세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누크에서 바로 그런 세팅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언리얼 데이터의 그 이미지를 시퀀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불러오지만 누크에서 이미지 포맷을 어떤 이런 큐브맵 형태로 불러와서 360도 VR 화면을 구성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더뭐 HDRI를 쓴다거나 아니면 라이팅을 맞추는 등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언리얼은 4.27 버전부터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누크에 기본적으로 3D 공간이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13.0 버전까지 3D 공간을 조작하는 것이 어떤 다른 뭐 카타나라던가 뭐 마리, 뭐 모도 또 다른 어떤 툴들의 조작법과 약간 달랐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메인스트림으로 쓰이는 툴과 좀 통합을 함으로써 쓰시는 분들이 더 손쉽게 3D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인 QWER로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조절자의 모양 또한 저희가 좀 더 익숙한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펙트만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용된 이펙트를 동일하게 다른 클립들에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립들에 설정된 프레임 레이트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타임라인을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마리의 업데이트입니다. 마리나 카타나는 두 가지 버전이 현재 동시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VFX 레퍼런스 플랫폼의 어떤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 버전, 마리와 카타나 5.0 버전은 VFX 레퍼런스 플랫폼 2020 버전을 그대로 따르는 업데이트가 되고 4.8, 마리 4.8 그리고 카타나 4.5 버전은 그 2020 버전 중에 파이썬만 2.7 버전을 유지를 하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툴 내부에 있는 파이썬 버전이 서로 2.7이냐 3.7이냐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현재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USD 포맷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4.8에서 USD 프리뷰 룩을 이제 마리에서 텍스처만 뽑는 것이 아니라 USD 포맷으로 룩도 이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USD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USD 파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프리뷰 룩을 익스포트 할 때 저희가 쉐이더를 USD 쉐이더 기준으로 텍스처와 USD 쉐이드를 함께 USD 룩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매니저에서 이 기존에는 채널 익스포트라고 해서 어떤 채널별로 텍스처를 익스포트를 했었는데요. USD 익스포트 탭이 새로 생기면서 이쪽에서 뭐 모델과 어떤 타겟 디렉토리와 텍스처 그리고 USD 어셈블리 파일과 룩 파일을 함께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는 사실 가장 강력한 3D 텍스처 페인팅 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오래도록 요구됐던 어떤 페인팅 기능들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페인트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이번에 많이 되었는데요. 이런 지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컬러를 랜덤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밸류를 랜덤하게 또는 뭐 어떤 컬러의 세기를 랜덤하게 한다거나, 이제 알파 맵이 있는 텍스처를 이렇게 컬러도 번영하면서 바로 페인팅을 하는 기능과,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를 사용을 하실 때 RGB 채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일반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세컨더리, 털시어리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하나의 브러쉬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단순히 비트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러 데이터로 좀 더 정확한 텍스처 페인팅이 가능하도록 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노드 기반의 텍스처 페인팅이죠. 텍스처 페인팅에 관해서 노드 그래프의 사용성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노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인 어떤 텍스처 페인팅을 좀 더 손쉽게 하는 도와주는 기능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시듀럴 노드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 그 베타 테스트 페이지를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소개드리지 못한 기능들 좀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많이 요구되던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웨타랑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작한 텍스처를 이렇게 플래튼하는 과정이 거의 한 50% 가까이 단축된 버전이 이제 마리 5, 마리 4.8이 되겠고요. 128개 UDM을 4K 16비트로 익스포트 하는데 한 1분 정도 만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인팅을 하는 과정이라던가 어떤 베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말이 3.0, 뭐 2.0 버전 때에서 이렇게 무한으로 로딩 아이콘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었고, 예전에는 마리는 무조건 무겁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꼭 한번 신버전 테스트를 해서 어떤 그동안 좀 불편하게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개선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타나는 이제 룩뎁과 라이팅을 하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파이프라인 상에서 워크플로우를 좀 더 강력하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조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카타나 4점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 라이팅 아티스트 분들이 계속 기능 개선을 요청했던 라이팅 모드, 저희가 어떤 라이트를 설치할 때 이전에 다른 툴에서는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 걔가 정말로 어디에 떨어진지 보기 위해서 렌더를 했다가 또 옮겼다가 막 직접 라이트가 되었다가 막 이런 어,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는 고정된 라이트 카메라를 두고서도 원하는 지점에 여기가 스펙이면 여기에 스펙을 떨어뜨려줘 라고 원클릭으로 라이트를 달 수도 있고, 어떤 섀도우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 스펙이 매치되는 부분, 어떤 지오메트리의 노멀을 기준으로 그런 등등의 라이트를 설치를 하는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 5.0 버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포사이트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들, 그리고 누쿠와 카타나가 라이브로 연동이 되는 부분, 그리고 하이드라 뷰어 상에서 인스턴스를 프리뷰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프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사이트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은 그 카타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GSV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렌더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포사이트라고 부르는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뷰, 또 여러 개의 베리어블을 로컬에 있는 PC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프리뷰를 할 수 있었고, 포사이트 플러스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기존에는 여러 개의 뷰만 동시에 봤다면 뭐 좀 더 다양한 베리어블들을 선택을 해서 프리뷰를 한다거나 또는 렌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의 어떤 렌더링의 베리에이션을 빠르게 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렌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ROI를 설정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빠르게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사이트 플러스가 되면서 단순히 여러 개의 뷰를 한 번에 렌더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뷰가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가 변화하는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라이팅이 수정이 일어날 때 이 전체 샷에서 라이트가 반응하도록 전체가 다 같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포트 상에서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이제 스펙이 맺히는, 라이트가 정확하게 맺혀야 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조명을 만들고 있는 거고, 좌측에 있는 프리뷰 탭 또한 어, 동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합성 단계에서도 앞뒤 맥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3D 애니메이션 또는 VFX 작업을 하실 때도 앞뒤 컷과의 라이팅 상황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별도의 어떤 개발이나 어떤 PD분들의 어떤 수고로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카타나의 장점이라고 제가 매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분의 아티스트께서 어떤 시퀀스를 좀 더 손쉽게 라이팅을 마무리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요. 이제 메인 샷, 그리고 서브 샷, 그리고 마이크로 샷들의 라이팅을 조금 더 쉽게 칠 수 있는데, 칠 수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럼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라이팅이 쳐져 있는 상황들, 특정 컷에서 라이팅이 좀 튀진 않는지, 이런 것을 전체 버드아이 뷰처럼 저희가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컷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어셋들을 룩뎁을 컨펌할 때도 지금 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어셋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한 20개 정도 되죠. 20개를 따로 쭉 렌더링을 해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타나에서 바로바로 렌더링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 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대의 PC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상에서 훨씬 더 제작 속도를 단축시켜주고 퀄리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업데이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쿠가 언리얼과 연동되는 것처럼 카타나와도 계속 연동이 라이브로 되게 됩니다. 이제 카타나 4.5, 5.0에 현재 베타 테스트 중에 있고요. 보시면 카타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 라이팅이 바로 누쿠로 들어오고 누쿠에서 이제 3D 제작한 작업들을 바로 뭐 AOV 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GDEPS 합성을 한다거나 뭐 컬러 코렉션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통합이 되면서 어떤 최종 결과물을 더 빠르게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 더 빠르게 반복해서 점점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요구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렌더링을 하기 이전에 또 뷰어상에서 인스턴스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USD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렌더링을 하지 않고도 뷰어상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이렇게 좀 무거운 어셋 같은 경우도 손쉽게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쿠, 마리, 카타나 모두 오픈 베타 중에 있고요. 메인터넌스가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접속하셔서 베타 버전 꼭 테스트를 한번 해서 요 기능 이런 업데이트들이 그 자사의 파이프라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올 것인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개발팀이나 서포트팀에 연결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도 역시 15.2 버전이 릴리즈 직전에 있는데요. 사실 뭐 모도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3D 툴은 아니에요. VFX 영역에서도 많이 뭐 해외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좀 VFX나 뭐 게임 쪽보다는 현재 신발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쪽에서 굉장히 메인 툴로 자리 잡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 중에 이제 신발 디자인 영역, 뉴발란스라던가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도 모도가 메인 3D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모도가 그 3D 디자인 쪽에 메인으로 들어가게 돼서 계속 자리 잡게 된 것 중에 하나가 2D 디자이너 분들이 3D를 배우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뭐 캐드 툴처럼 그 커브를 이용을 한 디자인은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경험을 계속 살려서 커브를 이용한 어떤 3D 모델링 또는 절차적인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수정 변경이 용이한 모델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 이제 뭐 전통적인 3D 모델러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토폴로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
깊게 배울 필요가 없이 바로 있는 어떤 슈 라스트라고 하는 밑바탕에 커브를 그려서 모델링을 해 나갈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거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브를 이용을 한 모델링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VFX를 하시는 스튜디오에서도 모도를 한번 도입을 고려를 해보세요. 굉장히 쉽고 꽤 빠르고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메인 제품들 누크, 마리, 카타나 모도에 대한 업데이트들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오늘 다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굵직굵직한 기능들만 보여드렸고, 또 이제 각 제품 릴리즈 될 때 다시 좀 더 상세한 웨비나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순서는 VFX 산업과 버추얼 프로덕션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합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오펙스의 지명구 감독님을 모셔서 같이 한번 경험이나 또 의견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독님 자리에 계시죠? 자, 화면과 마이크를 켜주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켜서가 제대로 안 나와갖고 아까 전부터 문제됐던 게, 네, 네, 갤러리. 안녕하십니까. 제 안녕하십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아이고, 네, 보입니다. 네, 이상하게 나오는군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아, 네, 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코로나만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네, 온라인 행사가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하면 다들 바쁜 와중에 또 사실은 좋은 행사 내용도 네, 네, 있지만 또 업계분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었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게 지금 없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이제 온라인으로도 소통하고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소개랑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음, 저는 아이오펙스의 지명구라고 합니다. 네,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러면은 정도, 음, 네, 말씀 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 네,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네. 그 누크 13.1을 베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네네네네. 이전의 어떤 릴리즈와 어떤 네네. 이번의 릴리즈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아, 하셨던 느낌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 우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같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아, 네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 버전의 릴리즈 부분들에 서 사실은 한 요 몇 년간 묻혔던 것들은 정말 솔직하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네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뭔가 그 기능의 안정화와 이런 부분에 대한 버전은 이제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했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파이프라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변화를 주는 부분들은 그런 큰 자극은 없었던 릴리즈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 네네.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VFX 제작 환경에서 지금 이제 변화가 이제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도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앞서 말했던 그 13.1의 뉴 피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제가 최근 한 2, 3년간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파이프라인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단축시키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퀄리티 있게
뭔가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전 버전에는 신버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다가 이번 버전은 정말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더 네네. 적극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저희들끼리 고민하고 얘기할 부분의 테마가 그 앞으로의 VFX 부분들, 특히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컴포짓에 대한 이런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기술의 변화, 그 시장에 대한 변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외 트렌드와 국내에서의 대응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참 고민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부터 해서 이제 각각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거기 관련돼서 이제 저도 좀 생각하는 바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그 13.1 중에 어떤 게 네.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 역시나 13.1번에서는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언리얼 리더가 역시나 가장 아, 네네. 예,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 뭐 그냥 듣자마자 너무 섹시하다라는 타이틀이 예.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어, 그 영화나 드라마 프로젝트 이전에 뭔가 다른 이제 실감 콘텐츠를 만들면서 언리얼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언리얼 네네. 관련돼서 이제 좀 더 VFX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언리얼 4 이전에 언리얼 3 때도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었죠. 사실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 같은 프리렌더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렌더는 빠른데 렌더 근데 걸 때마다 이제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라든지 그 결과물이 이빨이 빠진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개량되면서 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태생적인 문제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리얼 리더에서 굉장히 많은 걸 지금 해결해 줬어요. 말 어, 그대로 언리얼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렌더 파트에서 렌더를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렌더 시퀀스 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게 익스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데다가 이제 렌더 패스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렌더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중간에 이빨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빨 빠진 부분 저희들이 수동으로 늘 체크를 해줘서 수동으로 걸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프레임짜리 렌더를 건다. 와, 렌더가 정말 빨라. 근데 저희 수작업으로 갖다 1111 에러난 프레임을 찾아갖고 수작업으로 렌더링 걸어줘야 된다라든지 이게 불과 한 3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 어떤 첫 번째 초등 문제 이후에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요번 버전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파이프라인 쪽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요번 언리언 리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언리얼을 제작했던 룩대파는 어떤 레벨 디자이너나 언리얼 쪽 파트 쪽에서 이제 패키징된 부분들을 이제 파이널라이징 하는 슈퍼바이저라든지 아니면 컴포가 좀 더 먼저 씬을 열어서 거의 가합성이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 쪽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가이드를 체크한다든지 걸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언리얼에서 아무리 포스트 프로세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나머지 컴프랑 어떤 그 순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렌더 패스에 대한 부분들은 언류에서 저희들이 셀렉트해서 이제 뽑아내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컴포지터의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렌더에 대한 유틸리티 패스나 멀티 패스에 대한 요소들이 다 체크해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확인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컴포 입장에서 이 컴포 쪽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언리얼 어떤 아티스트나 언리얼 TD들한테 뭔가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자료 제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효과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본 작업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더 뒷부분에 테마를 얘기할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라이브 VFX, 네네. 인카메라 VFX에서도 현장에서도 만들어 놓은 씬 자체를 갖다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테스트나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포텐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단점들도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먼저 프리테스트를 했을 때 우선 먼저 네네. 이게 뭐 누크의 문제나 이게 아니라 언리얼 써보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 언리얼로 진행 프로젝트가 하드웨어를 엄청나게 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3D를 갖다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이제 3D 유저들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는 좀 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투자나 이런 고민보다는 좀 더 스토리지나 좀 더 이쪽으로 램이나 이런 쪽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저희가 이 언리얼 리더기를 쓰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포트를 열면서 로컬로 지금 포트를 하다 보니까 이 언리얼을 갖다 동시에 켜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로컬로 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리얼 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그 CPU 클락이나 아니면 GPU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은 언리얼 씬을 갖다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누크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테스트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셨다 실망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저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거티브 아닙니다. 했나요? 네, 솔직하게 경험을 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좀 이야기 나왔던 중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해서 네, 네, 어떤 네, VFX 제작들이나 이런 거를 몇 년 전부터 활발히 하고 계신데, 네, 네, 그럼 그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기 이전에 어떤 합성 작업과 이제 버추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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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션이나 뭐 이런 하이브리드로 어떤 촬영된 것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할 때 네, 그 네, 네. 예전과 지금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는 그런 제작 사례나 어떤 관련 경험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따로 혹시 참고될까 봐 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그냥 간단하게 VFX 어떤 기술 부분들이 저희 그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부분들이 이제 VFX 기술에 끼친 영향이랑 그 요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다루는 내용들을 갖다 이제 이전에 발표했었던 내용에서 아, 우선은 네네. 대충 추려온 건데요. 네,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와 제가 했던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우선은 오늘 지금 얘기해야 될 부분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서 뒷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발표를 위한 자료는 아니다 보니까 내 대신 이제 빠르게 그냥 한 번씩 훑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우리가 VFX랑 요즘에 엑셀 얘기한 거 했을 때 여러 가지 키워드들 얘기하죠. LED월, 실시간 카메라 트래킹, 실시간 반응형, 실시간으로 VFX 처리에 대한 부분들, 테마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엑셀 기술 얘기하면서 하고 이거에 대한 표현하는 기술 부분들이 이제 VFX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도 어떤 VFX의 새로운 기술 분야냐라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VFX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영화나 CF나 이 드라마 쪽에 대한 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했던 분들한테는 사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오히려 더 친숙하지 않은 사례인 거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오히려 그 매니아들이 좀 더 엑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실무자들이 모르는 네네네. 상황들이 요즘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버추얼 프로덕션 가상 제작에 대한 부분 같은 저희가 커다랗게 사전 시각화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퍼포먼스 캡처라든지 그런 기존과는 다른 어떤 그 크로마 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라이브 프로덕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전된 LED 월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이 어떤 기술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하나씩 나뉘어 있지만 저 하나 카테고리마저도 어쩌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제작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가상 제작이라고 했었던 버추얼 프로덕션의 기술로 또 설명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다 사실은 그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요즘에 관심 갖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기술 범위가 아니라 라이브로 거기에 좀 더 리얼리스틱한 어떤 VFX 기술이 들어간 그게 이제 키가 됐던 아니면 LED가 됐던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합성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지금의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테마들 이제 포토리얼리스틱이나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좀 더 중점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버추얼 스카우팅이라든지 아니면 찍고 나서 하는 포스트 비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에는 저희들이 찍어놓고 저희들이 본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랑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포스트 비즈를 했었던 부분들을 그 시간마저도 단축하는 부분들을 갖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다 지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크로마를 제작했었던 VFX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들 경험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찍어놓고 그 나서 저희들이 그걸 편집을 했고 이제 저스트를 갖다 받아서 저희들이 키잉이라든지 거기에 대응된 트래킹하는 저희들이 이제 합성 작업을 했게 됐는데 매번 이제 아티스트는 욕하는 것들이 있죠. 왜 이렇게 찍었냐? 현장 슈퍼바이저 욕하면 컴포지터로 맨날 그래요. 아이고 노이즈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라이팅 밸런스 안 맞는다. 그리고 얘 배경에다 밝은 거를 배경에 올릴 건데 왜 뒤에는 크로마에 대한 루미넌스가 너무 높냐.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밤신인데 왜 그린으로 했냐 아니면 이게 낮신인데 왜 블루로 했냐. 막 아무튼 막 그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합성에 대한 작업, 그 프랍에 대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제 뒷부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감독들의 어떤 변심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많고, 그 크로마로 찍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현장 스태프들이 어떤 후반에서 떠넘기고 어떤 현장, 어떤 VFX를 위한 어떤 그 협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적은 부분들도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뭐 얘기되고 발전됐던 부분들은 방송국에서 이제 가상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뭐 TV 유치원 딩동댕이라든지 아니면 세트의 제작 부분들을 단순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위한 뭐 기상 안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온셋에서 어떤 감독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그린 스크린을 해서 사용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얘기한 건 더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들로 이제 발전된 거죠. 이제 리얼타임으로 좀 더 퍼포먼스 높은 걸 갖다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효과 부분들이나 아니면 후반 제작을 염두로 하지만 그거 갖다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 이 두 가지를 갖다 저희들이 이제 VFX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뭐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키 같은 거 대응 안 하고 바로 아웃풋 나오면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고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또 하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포커스가 좀 더 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현장에서부터 어떤 감독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스태프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출 근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다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컨펌 받았던 내용 부분들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거 감독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감독한테는 뭔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 부분들 저희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현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무술 감독, 아니 미술팀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근거나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샷 설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지 맨날 현장에 가서는 저희들의 의견들이 그 짧은 시간과 현장 문의상으로 그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VFX 영화라고 했을 때 가장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헐리우드나 이제 그 한국 영화에서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크로마에 대한 부분에 VFX에 대한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더 제가 뒷부분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진보된 부분들이 이제 LED 월로 표현되는 이제 인카메라 VFX 부분들, 이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어떤 워크플로우 부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셨다, 아니면 버추얼 프로덕션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버추얼 프로덕션과 지금 저희들이 요즘에 관심 갖거나 얘기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사실은 같은 가상 제작의 기반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타깃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아바타까지도 버추얼 카메라라고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상에 없는 공간에 대한 거를 그 카메라 트래킹에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봤던 이제 풀리 애니메이티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사 베이스 기반으로 거기에서 합성이라든지 인카메라 VFX 부분들 포커스를 좀 더 맞춘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의 테마가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이제 뭐 그 트래킹에 대해서 모션 캡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카메라 트래킹 기반 부분들도 좀 더 실질적인 물리적인 트래킹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한 어떤 레이턴시라든지 그 비디오를 담아내는 어떤 비디오에 대한 렌즈에 대한 어떤 디스토션 부분들도 대응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라이브로 처리되는 3D와 어떤 딜레이를 매칭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하드웨어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VFX는 VFX지만 좀 더 기술적인 테마가 먼저 플레이 애니메이트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시간 트래킹하는, 아니면 좀 더 그쪽 테마가 없는 부분에서 뭔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광학식이든 아니면 자이로 방식이든 모션 캡처 기반의 어떤 트래킹 솔루션 부분들이 메인이라고 하면은, 이 라이브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기반 이나 아니면 뭐 여기도 뭐 말 그대로 그 센서 뭐 과학식 센서 기반도 다 포함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뿐만 아니라 이미지랑 어떤 딜레이라든지 디스토션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포커스 맞춰진 카메라 트래킹 기술 부분이랑 또 리얼리스틱한 부분들의 어떤 VFX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 엔진 부분들, 그 베이스 이제 언리얼 기반의 라이브 엔진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픽소토프, 제로 덴시티, 뭐 디스가이즈, 뭐 요즘에는 기타 엑시메트리라든지 다른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래킹 부분들은 이런 자이로 방식으로 피지컬 기반으로 하는 어떤 트래킹 부분들도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프리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바이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 물리적인 기반 부분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 이런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저희들이 이미지 기반으로 실제로 저희들 VFX 카메라 트래킹 하듯이 카메라 트래킹하는 어떤 이미지 베이스의 카메라 트래킹 기술들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은 리얼타임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들도 라이브로 트래킹했던 데이터를 갖다가 FBX로 베이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도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로 이제 와이어캠이라든지 뭐 플레인캠으로 얘기하는 이런 와이어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스카이워커라든지 몇 개 이제 그 로비캠이라든지 이런 와이어캠들 같은 경우들도 이런 이제 어떤 3D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딜레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또 프로토콜로 언리얼 엔진까지 다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우리는 이제 기존에 이제 VFX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이 게임 쪽에 사용했던 이 얼리얼 엔진 통해서 이제 리얼타임 VFX를 이제 구현하게 된 거죠. 뭐 그쪽에서 지향하는 이제 포토리얼리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VFX의 포토리얼리즘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 퀄리티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언리얼 4 이상의 언리얼 5에서는 저희들이 뭐 많은 테마를 봤지만 자연물이라든지 일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떤 만족도가 높은 퀄리티가 나올 거란 걸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건 대표적으로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를 갖다 설명드리면은 뭐 이런 이제 첫 번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정보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 위주의 어떤 프로세스가 좀 더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비디오나 LED 제어나 아니면 언리얼이나 사실은 XR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슈퍼바이징 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먼저는 이런 하드웨어 베이스 기반의
저희들이 좀 더 R&D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이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잉 부분들이 뭐 키잉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실 제일 전문가잖아요. VFX 분야가 됐던 콘텐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든. 그래서 이 키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뭐 조명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바로바로 예 근거를 얘기하거나 조절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리얼타임 이런 솔루션으로 갖다 대응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이전에도 실시간 키를 갖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는 있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키만으로 체크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시스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배경과 합성되는 프리비주얼라이징에 대한 어떤 제시 부분들을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부분적으로 현재 이 키 컨디션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시뮬레이션을 갖다 먼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걸 근거로 갖다가 이제 뭐 제작팀이라든지 아니면 조명팀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VFX 입장에서 여기에 뭔가 현장에 대응되는 뭐 인터랙션이 돼야 되는 이펙트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뭐 제가 아직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지리산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방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샷이 있어요. 뭐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비 내리면서 번개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번개를 친다. 근데 저희 CG를 갖다 번개를 갖다 현장에서 인터랙션 되는 라이팅을 갖다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CG에서 그 인터랙션 되는 라이팅 타임을 주려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그거 갖다가 수기로 다 밸류를 갖다 체크해가지고 그 밸류 값을 갖다 넣어서 이제 CG를 넘어서 그 FX에 대한 라이팅 타임 그 이펙트를 줬었잖아요. 아니면은 합성 쪽에서 일일이 그냥 라이팅 먹지 않은 거, 라이팅 있는 거 방향해갖고 일일이 합성 쪽에서 프레임 단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제가 작년도에 R&D를 했었을 때는 실제로 DMX 그 컨트롤을 이용해갖고 언리얼로 라이팅을 치는 부분들, 그 비디오랑 해서 그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값 부분들을 이제 레코딩하는 부분들에 대한 R&D도 이제 그 CJ 쪽과 함께 같이 R&D를 했었었죠. 지리산 사전 제작의 버추얼 프로덕션 그 R&D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전에 제가 얘기 들었던 방법 같은 재래식으로 우리가 했었던 VFX 부분들도 현장 대응이라는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라이팅 이펙트라든지 심지어 저희가 쓰든 안 쓰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받아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카메라 트래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DMX 이런 부분들도 콘솔에서 그냥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 언리얼 엔진 안에서 이런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이 언리얼 엔진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동시에 내보낸다라든지 그러나 여기서 내보내면서 내부에 어떤 이펙트를 갖다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 기반에서 이제 좀 더 단순히 게임 엔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리얼타임 렌더러 기술이 강화되면서 이제 어떤 CGI 부분의 가장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VFX 산업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예. 그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을 하면 이제 요 AR 사례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어떤 영상 부분에 저렇게 오버로 트래킹돼서 대응한 분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R 컨텐츠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 대선 방송했을 때 이런 AR 부분들, 이런 이펙트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AR 컨텐츠, AR 방송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요거 자체도 배경에 저 LED와 저 앞에 부분에 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AR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이런 KDA 같은 경우도 AR 캐릭터로 나왔었던 부분들. 이렇게 이제 앞에 차나 인포메이션들이 AR로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우선 다 AR 콘텐츠들이고 이쪽 용어에서 이제 VR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V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뒤쪽에 세트 익스텐션 부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리플레이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조직들을 보게 되면 카메라가 크로마 스튜디오를 찍고 있고 요게 엑셀 솔루션 엔진으로 들어가요. 근데 뭐예요? 크로마가 빼진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이 엑셀 솔루션에서 3D 언리얼로 된 부분들이랑
합성을 한 다음에 파이널 아웃풋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대응하는 부분들이 저 카메라에 대응되는 트래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와 그 카메라 부분들이 가상의 우리 언열로 만들어진 공간을 휘저으면서 대응되는 어떤 배경 그림이 매칭되듯이 합성한 부분들이 이제 VR, 그다음 앞서선 AR 기술들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작 사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내에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XR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크로마를 배제한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요. 좀 더 어떤 인터랙션 되는 리얼리스틱한 어떤 이펙트 부분들, 라이팅 이펙트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대응된 부분들인데 기존과는 다르다고 얘기했는 게 뭐냐면 이쪽 이제 약간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에서는 아까 전에 앞서서 개념 정리했던 AR 프로덕션 부분들과 VR 프로덕션 부분들이 이제 합쳐진 부분들이 이쪽에서는 이제 X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ED 부분들에 대해서 엔진에서 우선은 뿌려주고, 근데 이 뿌려준 부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이 카메라에 대응되는 부분들이 리프로젝션 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프로젝션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이 카메라에서 또 그 그림을 담아내잖아요. LED랑 그 LED 앞에 대응되는 어떤 우리가 배우라든지 연기자 부분들. 그러면은 이 LED 부분들이 면적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인카메라 VFX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XR로 갖다 얘기한 부분들이 그 공간이 더욱더 연장되는 더 익스텐션한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AR 부분들 갖다 우리가 더 이제 놓게 됐기 때문에 AR AR 부분에 대한 어떤 익스텐션 여기 설명된 것처럼 부분들이 머신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트래킹이 동기화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후반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실제로 촬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 많은 세트라든지 이런 걸 작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다 CG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몇 가지 디테일들 현장에서 감독들 아니면 배우들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받아서 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촬영 기간이 제작 기간, 프로덕션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부분 같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을 때 9개 씬 부분들이 하루 안에 모두 다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트래킹 솔루션 아니면 XR 솔루션, 저기 LED가 됐건 아니면 크로마에 대해서 뭔가 대응된 뭐 서포트 솔루션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저희들이 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비디오 인아웃풋이다 보니까 별로 저희들이 신경 안 썼던 어떤 비디오 저 카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궁금하거나 문제 생기시면 저한테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 갖다 좀 더 먼저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더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더 얘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 갖다 좀 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앞서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갖고 우선은 제가 이 그 버추얼 프로덕션을 갖다 최근이라기보다 먼저 이제 좀 더 그 가장 성공적으로 먼저 썼다고 했던 사례가 이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뭐 짧게 전체적으로 짧게 설명드릴 텐데 이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VFX 드라마가 아니에요. 정극인데 요 안에서 에피소드 자체가 그 게임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게임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부분들을 그대로 전극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 비주얼라이징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제작 기간이 정말 짧았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전극이다 보니까 VFX가 포함이 안 된,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예산, 시간, 그리고 뭔가 컨셉이라든지 기획 부분들이 완벽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이대로 지나면 어렵겠다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게임 회사랑 콜라보레이션 부분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월드라든지 컨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디자인 안 해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랑 그러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하겠다 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제 본 촬영 전에 이제 먼저 이 프로덕션에서 완벽하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촬영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마 촬영하다도 저희 쪽 촬영 부분 뒤로 좀 미루면서 이제 게임 엔진 기반으로 배경을 제작을 했었어요. 이제 이때 그래서 같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로스트아크는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게다가 이제 스마일 게이트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제 스마일 게이트에 있는 그 베이스를 갖다 세계관을 뭔가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로스트아크가 언리얼 3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리얼 4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또 이제 룩랩을 다시 진행을 했었었죠. 근데 워낙에 이제 협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원래 데이터에 있던 이제 맥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2개월 내에 굉장히 많은 씬들을 갖다 이제 디벨롭을 갖다 이제 효과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촬영 전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감독님도 현장에서 계속 바쁘시다 보니까 완벽하게 픽사되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이때 목표는 라이브로 이걸 찍어놓은 것 같다 바로 써먹는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감독님도 바쁘고 이후에 제작 시간이 적으니까 현장에서 컨펌을 받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현장에서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어떤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세팅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촬영 기간은 3일이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사전 테스트나 이런 부분 리허설을 하는 기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부분들을 이제 감독님들이랑 현장에서 조율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후반 작업을 진행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온셋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어요. 네. 저희들이 만들었었던 어떤 배경. 실제로도 요게 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뭐 8개 씬, 9개 씬이 있었는데 이 씬마다 말 그대로 라이팅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인지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화각이랑 공간에 대한 걸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감독님, 촬영 감독님, 그러나서 조명 감독님, 제작부, 무술 감독님 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또 여기 계신 스태프들이 거의 다 전극만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서 이 VFX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 샷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굉장히 이제 그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찍었었던 부분들과 실제로 아웃풋이 나갔던 이제 결과물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야외 씬이 있고, 그 노을진 씬이 있고, 그다음 실내 씬이 있고. 근데 각각 씬들을 보면은 저희들은 잘 알지만 말 그대로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라이팅 부분들이 말 그대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은 이제 VFX 알아서 할 거야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억지로 빛의 방향이나 그 색깔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말 그대로 디퓨즈적인 걸 배제한 어떤 그냥 백광으로만 한 것 같다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라이팅 이펙트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경을 보여주면서 라이팅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액션씬 같은 경우 공간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 그 타이밍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 다 이 프리로 비주얼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그 라이브로 비주얼라이징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 저희들이 감독들과 설득을 하면서 아니면 조명팀한테도 사실은 저 사례들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례는 저희들이 라이팅을 갖다 노을이기 때문에 노을 라이팅을 갖다가 과감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로마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 비주얼라이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명 감독님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 영향을 있더라도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협의가 될 수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 수많은 샷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방법대로 했었을 때 감독들한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설득시키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 과정 이전에 키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리무버에 대한 문제라든지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줄여놓고 이제 진행했던 이제 사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뭐 방금 전 사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다른 영화의 기존에 이제 제작했었던 이제 영화 사례인데, 저도 영화하면 바로 대부분이 바로 이런 배경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 세트 익스텐션 이런 사례들이잖아요. 근데 이 역시도 저희들이 많은 반복된 작업들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배경이 바뀌면은 키 디테일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샷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이런 걸 갖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그 디테일이나 이런 걸 갖다 그런 타이밍이나 밝기나 이런 거 조정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불필요한 작업들이 너무나 이렇게 리와인드 된 것들이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만약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 돈 내고라도 저 배경에다가 ADD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솔루션을 갖다 그때 대처를 할 걸, 이라는 생각이 아쉬웠던 이제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바로 리플렉션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저런 백의 어떤 림라이트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제 느낌이라든지 이런 사례에 대한 제작 부분들이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LED 카메라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감독들이랑 좀 더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했던 사례들인 거죠. 먼저 이거는 크로마라기보다는 크로마로도 뭔가 감독들이랑 타이밍이나 구도나 이런 걸 먼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갖다 컨펌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이거는 LED로 했으면 금상첨화인 이펙트인 거죠. LED로 했으면은 현장에서 그냥 인카메라 VFX를 원큐로 완전 퍼펙트하게 끝낼 수 있는 샷인 거죠. 배우들의 몰입도라든지. 예.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했었던 게 이제 아쉬웠었던 거죠. 예. 사실 여기들도 감독님이 이거 느낌이 해가지고 계속 리플레이스먼트를 갖다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3D를 안 만든 것들도 아니고 3D는 3D를 만들고 매번 앵글에 대해서 소스를 새로 찍든 아니면 새로 찍든 약간 방향을 바꾸든 거기에 대응돼서 디테일도 올리는 등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이것도 세트를 만들었던 게 저는 리플렉션 이펙트인데, 결국에는 이 리플렉션에서 세트가 다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리플렉션은 이펙트 때문에 따고 로토는 다 땄어요. 크로마 했지만 여기서는 크로마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뭐 저희들이 여기를 갖다 블로킹 하고 싶어도 촬영 여건들이 이 안각이 다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말 그대로 LED를 갖다 써서 했으면은 완벽하게 리플렉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무조건 뭔가 새로운 기술이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전제 조건을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사전 기술들, 디지털 트윈 쪽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기술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한 이 10년 가까이 제작 방법에서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세트에 있는 것들도 포토그래메트리를 써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세트 자체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배우들 연기하는 거 외에 얘랑 이제 더블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저희가 포토그래메트리 해가지고 익스텐션 했었던 이제 제작 사례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예제하면은 사실 대부분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했을 때 대부분에 나오는 오브젝트나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3D로 만들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갖다 뭔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돼 있다 보면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감독 컨펌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들한테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좀 더 우리도 원하는 디테일이나 이런 걸 갖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좀 더 컨셉을 미리 만들어 놓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부분적 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인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이제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가능한 부분들인 거죠. 바로 이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많이 대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게 제일 재밌는 사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가 이걸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 있던 상황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VFX 제작 현실과 그리고 이 제작 현실의 향후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얘기했는 게 바로 요 영화에 대한 제작 사례를 얘기 드릴 텐데요. 요 영화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회사나 아니면 매크로그래프 쪽 이제 관계자분들, 실장님들 뭐 알 수 있는 비운의 프로젝트죠.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찍었던 영화인데요. 이때 사례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여자 세 명이서 성공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여자 세 명이 성공한 영화인데 이제 결국엔 이 여자 각각 다른 캐릭터 세 명이 상장을 해서 그 나스닥에 상장한 건데 오프닝과 엔딩 컷에 바로 이 나스닥 상장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연 배우 세 명이 뉴욕으로 가서 촬영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탑 배우라고 하더라도 비자 부분 문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중국 탑 배우가 한번 이동을 하려고 하면 거느리는 어떤 스태프들이 한 배우당 1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말 그대로 비행기 값만 뭐 1억, 그래서 거기에 체류비, 그 촬영 협조 부분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스닥 가서 대응하거나 뭐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도 사실 가상 제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어떤 샷 트릭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었죠. 그래서 대응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현장에 대한 것들도 포토그래메트리하고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샷 설계에 의해서 이제 소스를 찍어서 합성하는 워크플로우도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촬영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진 기반으로 찍었었던 부분 가상으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나스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장하면서 뉴욕 거리를 활보하는 이 세 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어떻게 찍었냐면은 사실 현장에서는 그 뭐냐 대역 배우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말 그대로 뒷모습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클로즈업이나 들어갔을 땐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크로마라든지 이런 차 설계를 잘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상 내부도 이제 버추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버추얼 프로덕션 했으면 좀 더 퍼펙트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제작했던 사례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지금 발전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역 배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들. 예, 그래서 이 대역 배우에 대한 활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뒷부분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예전부터 이제 스턴트맨이나 이럴 경우에 이제 얼굴 가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얼굴 가리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옛날 3D로 만들거나 아니면 2D로 소스로 해서 저희가 합성 쪽에서 억지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아니면 3D에서 매칭해서 어렵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만 이제 딥페이크를 갖다 많이 사용해요. 뭐 있죠. 좀 더 이제 합성 작업자들이 숙련되지 않는 합성 작업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들을 갖다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해서 좀 더 어떤 퍼펙트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뒷부분에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버추얼 로케이션과 어떤 버추얼 로케이션에 대한 이슈들 부분들이 이제 어떤 로케이션 준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엑스에 대한 대응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컴파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런 차량 크로마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제작 그 슈퍼바이저나 이런 그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돈은 안 되지만 말 그대로 손은 많이 가고 그래서 감독 요구는 맨날 바뀌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이제 대부분이 이제 LED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로케이션 대응 위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더 각광받는데요. 저희도 역시나 이제 작년도에 좀 일찍 만들었었어요. 네,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뭐 6월 달부터 이제 만들어 놨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때 했었던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제작 부분들도 로케이션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세트가 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세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야외나 이런 부분들이 대응 안 되는 그 뭐냐 해외나 이런 부분 대응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스텝들 갈 필요 없이 말 그대로 몇 명의 스텝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샷 설계가 됐다라고 하는 컷 바이 컷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360도 고화질로 캡처한다라든지 그 드론이나 포토그래메트를 한다라든지 해서 사실 이게 작년도 초부터 저희가 드라마 이제 같이 제작했을 때 제안했었던 이제 어떤 제안서 내용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더 기존 제작보다는 이제 VFX 쪽에서 먼저 많은 것들을 좀 더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이제 DP랑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징해서 이런 사전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진행을 했었었죠. 네. 결국엔 그럼 이렇게 해서 나왔던 드라마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거 갖다가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하는 부분들 실제로 찍을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처를 해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제작진은 더 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코 더 싼 부분이 아니라 못하는 걸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뭐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엔터 쪽이랑 이런 콘텐츠 쪽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요 키포인트 부분들이 제작, 세팅, 촬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저희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라이브 온셋 부분들을 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컨버지팅 하면서 이제 어떤 컨펌 부분들이랑 그 트래킹이나 렌더링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니면 편집해갖고 이걸 갖다 이제 근거를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지 네, 몰랐어요. 네. 거의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아유, 감사했는데 그럴 줄 저도 알았으면 아예 다른 웨비나를 준비하는 게 더 나았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아쉽긴 하네요. 근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한 거 얘기하고 질문 얘기하면 그만 꺼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너무 채팅방이 조용해갖고 이거 뭔가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좀 상세한 어떤 경험들을 알려주셔서 되게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런 지금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누쿠에가 좀 그 부분 뭐 온셋이나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네.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게 요번에 언리얼 리더 들어간 것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뭐냐면은 대신 아직까지는 아쉬운 게 비디오를 갖다 실시간으로 네네. 인풋하는 어떤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 솔직히 그 네네네. 기능만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현장에서도 대응되는 솔루션이 전 누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바로 네네. 버추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메인 툴이 오히려 딴 데보다 좀 더 퍼펙트한 어떤 키잉이라든지 컬러 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어떤 네, 많은 것들을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이 리얼타임으로 합성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뭐 네네네, 국내나 뭐 해외 컴포지터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네네.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네네.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추얼 프로덕션이 뭔가 저희들의 일자리를 뺀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한참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나 이런 부분, 사실은 이거는 뭐 머신러닝 쪽에 대한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저한테 도움이 되지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약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먼저 얘기 드리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 거를 완벽하게 대처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의 좀 더 일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준 거지 저희들이 단순적인 기능적인 일들을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이 버추얼 프로덕션 제가 주로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제 온셋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분들 좀 더 일을 네네. 효과적이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거 갖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좀 더 저희들이 일이 더 또 효과적으로 값어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일들이 더 뺏긴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변화가 되어야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주로 포커스가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누크는 이제 합성 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합성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아직까지 일부 포지션으로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로토라든지 리무버라든지 이 부분들은 많이 인력 베이스에서 많은 기술적 베이스로 이제 전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일자리 뺏긴 거나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거는 너무 그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각이 좀 약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녹토나 리무버에 대한 포지션보다 좀 더 저희가 컴포지터로서 할 수 있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아니면 내가 로토나 리무버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해가지고 이전에 내가 했었던 재래식 방법으로 한 3일을 작업했었던 거를 내 이 솔루션을 안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어가면은 하루나 이틀로 더 줄인다라고 한 자기한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컴포지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말고 버추얼 프로덕션 관련된 부분들도 그럼 3D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저런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서는 좀 더 촬영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현장 뭔가 약간 어떤 그레이딩 뭔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3D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늘 얘기한 거지는 합성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떠안고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현장에서 슈퍼바이징 했을 때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무기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그 특징들이 기존에 있던 3D 슈퍼바이저보다 어떤 컴포 슈퍼바이저나 컴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강력하게 자기 기술 개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네, 하나는 이제 딥페이크로 스턴트맨 배우 얼굴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좋은 네네네.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혹시? 아, 우선은 뭐, 이게 사실은 설계에 따라서 틀릴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래식으로 갖다 손 트래킹을 갖다 일일이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딥페이크를 한다고 사실은 사전에 프리러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 부분들. 사실 근데 이 데이터 취득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말 그대로 그 배우한테 레퍼런스를 갖다 하기 위해서 몇 시간째 표정 갖다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 잡아서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어떤 차세에 대한 것 갖다 좀 얘기되는데 먼저 이걸 약간 좀 파이프라인 쪽으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질문 주신 거라고 하면은 배우 얼굴을 갖다 고려해야 될 좋은 러닝, 좋은 데이터를 고려할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배우 부분들을 갖다 어떤 다양한 표정이라든지 앵글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 지금 얘기한 뭐 포토그래메틱 장비라든지 아니면 볼루메트릭 비디오 장비 정보로 해서 다양한 앵글, 다양한 뭐 라이팅 효과 부분들을 줘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우선 많이 준비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그 러닝을 갖다 때려받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수집으로 얘기했다 보니까 먼저 그 기본적인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VFX 쪽에서 좀 더 딥페이크를 좀 더 효과적으로 기존의 딥페이크를 연구했었던 사람들이랑 틀리게 VFX 쪽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딥페이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컴퓨터 비전 쪽에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냥 소스를 갖다 그냥 때려 박았어요. 그다음에 그 컴퓨터가 처음부터 검토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크기며 아니면은 컬러며 아니면 블랙과 화이트에 대한 부분들이며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컴퓨터 일일이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런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저는 컴퓨터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저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늘 합성이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스케일링이라든지 어떤 그 말 그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컴퓨터가 러닝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하기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른 데이터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저희가 블랙이랑 화이트 잡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휴나 감마 커렉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베이스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가 프로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럼 컴퓨터한테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라이팅에 대한 어떤 텍스처 매핑에 대한 부분들 갖다 그 어떤 컴퓨터의 머신러닝을 이용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한 2, 3년 전부터 저희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딴 어떤 아예 원로 그 알고리즘만 연구한 분들보다 퍼포먼스가 저희는 어쨌든 파이널라이징이 나오니까
VFX 쪽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게 르노의 이제 어떤 컴포즈사 발표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알고리즘 자체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건 없어요.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건데 사례들이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이 사전에 프리로 데이터 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누크로도 가능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좀 더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제 신버전의 누크 버전에서는 좀 더 이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활용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품에서 그 네. 카피캣을 되게 많이 쓰고 네. 있거든요. 근데 뭔가 딥페이크로 얼굴을 이제 뭐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원본 캐릭터랑 좀 유사한 화각, 어떤 각도, 그리고 조명 상태만 있어도 카피캣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딥하게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빠르게 어떤 딥페이크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 것을 어떤 카피캣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링크를 갖다 보리스 FX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링크가 지금 안 되거든요. 아, 요거는 그 아, 버추얼 프로덕션에 관련된 어떤 글을 공유를 해주신 부분이. 근데 네네. 제가 접속이 안 돼서 이거 다른 분 네네. 팀장님 그리고 보여주시나요? 네. 그 영상 분야 외에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일지, 이 가상 스튜디오의 아, 사용 목적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상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시각적인 효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간 대처라든지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뭐 커머셜, 저도 영상 분야가 아니라 뭐 쇼케이스라든지 그냥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테마들이 시각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너무나 뻔한 얘기, 너무나 흔한 얘기라서 하지만 이 메타버스 테마 부분들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저는 뭐 어쨌건 작년도부터 얘기한 메타버스가 어쨌건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개념인 거잖아요. 옛날 PC 동시에서 웹브라우저, 그 모바일, 그런 좀 더 이제 뭐 말 그대로 데이터 처리 속도나 아니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솔루션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모든 포함된 차세대 인터넷 메타버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어떤 담아내는 기술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부분들이 공간에 대한 대처 부분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륨 매트릭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테마 하나하나가 뭐 저희들끼리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얘기하면 정말 하루 내내 얘기할 수 있는 테마들이 너무 그렇죠. 많네요. 네. 네. 정말 긴 시간 그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진님은 따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부분 또 정보나 도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 다시 제 화면을 보고. 자, 그래서 지금 꽤 긴 시간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순서죠. 제일 중요한 자, 순간이네요. 네네네. 그 제가 문제를 좀 10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직접 내지 않고요. 제가 링크랑 QR 코드를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 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구글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문제를 빨리 푸시면 그 빨리 푼 순서대로, 네, 정답자를 추려서 저희가 상품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자리에 계시죠? 계속 딴짓 하시더라도 지금은
오셔야 합니다. 자, 그 시장은 다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릴 거고요. 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QR 코드를 공유 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접속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접속 잘 되시죠? 자, 문제 푸는 시간은 저희가 한 5분 정도, 네, 쇼릴 2개 정도가 흘러나갈 정도의 시간 동안 해볼게요. 자,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시고요.
자, 문제 잘 풀고 계신가요? 이제 정답이 제출이 쭉쭉 되고 있는데요. 자, 의외로 지금 풀고 계신 거죠?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건지 지금 리스폰스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시간을 2, 3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냈나요, 제가? 어, 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계셔서 어, 의외로 만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저희가 드릴게요. 음, 지금 접속이 25분 정도인데 아직 제출이 7분밖에 안 됐어요. 거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지금? 아, 네. 최성진 팀장님, 아쉽게도 팀장님은 자, 최대한 고객분들께 드려야지 덜 섭섭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2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51분인데 현재 8분 제출해 주셨고 자, 제가 힌트를 다 드렸고 일부러 이렇게 막 빠르게 딱딱딱딱 찍고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 고객 들어와 주신 분들께 상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자, 1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자, 9분. 자, 10분 제출해 주셨고 네. 자, 그러면은 자, 퀴즈 정답은 자, 공개하기 전에 저에게 60초만 시간을 주세요. 자, 이런 파운드리 사이트와 서포트 파운드리 사이트가 저희 본사도 그렇고 저희 한국하고 에이펙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이트에 뭐 제품 소개 페이지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그 어쨌든 구매하신 고객들, 뭐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 그리고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 또는 저희 제품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run.foundry.com 페이지에 저희가 다양한 튜토리얼, 영상으로 된 튜토리얼과 도큐멘테이션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 페이지는 저희가 최대한 한글화 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서포트 페이지도 저희가 6개 국어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구글 번역이 기반이긴 하지만 몇몇 페이지들은 저희가 수동으로 번역을 한 부분도 있고 이 서포트 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버그 트래킹이라던가 업데이트 부분을 계속 도움드리고자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제작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네, 시간을 드렸고, 자, 이제 더 이상 제출하실 분이 없으신 거죠? 현재까지 13분 정도 제출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자, 요 정답을 제가 실제로 풀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동의하고 제 이메일로 언제든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자, 올해는 25주년이죠. 네. 그리고 프로덕트 콜렉티브는 그 한 분 어떤 솔로 아티스트가 전체적인 제작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도 말이 누쿠 스튜디오가 통합으로 제공이 되고요. 앞에 페이지에서 소개드렸던 요 맥락을 보면서 리뷰와 협업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 히어로 플레이어죠. 누쿠 스튜디오나 히어로 역시 동일한 타임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요. 히어로 플레이어는 이제 무료로 라이선스가 제공이 되는 거. 예,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 중에 메인터넌스가 남아 계신 고객분들께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누쿠 패밀리는 누쿠 X, 누쿠 스튜디오와 히어로 플레이어 이렇게 5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자, 이제 신버전 어떤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쿠 13은 VFX 레퍼런스 플랫폼 2020을 맞추면서 파이썬 2.7이 아니라 3.7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카타나는 카피캣은 누쿠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마리에서는 유딤의 개수가 최대 10개가 아니라 무한대, 거의 이론상으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유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도에는 역시 모도에도 파티클 시스템이 있어서 FX를 파티클을 이용한 3D FX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25주년 돌아보기 때 소개드렸던 내용 중에 그 모도는 룩솔로지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한 거죠. 라이트 웨이브는 이전에 모도 이전에 있던 툴, 현재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모도의 어떤 형제격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팀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화 상담 또는 구매와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팀은 아니고요. 사용 중인 유저분들의 어떤 기능적인 뭐 요구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버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또 다른 개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서브밋을 하면 이렇게 했을 때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최종 리스폰스가 14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주신 분은 저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타임 스탬프를 그대로 해서 가장 먼저 100점을 맞추신 분은 자, 이건 저죠. 8번째. 안타깝게도 지금 100점이 2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저희 리셀러 분이셔서 아쉽게도 대상에서는 빠지고요. 네, 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80점인데요. 자, 정한길님께서 가장 높은 점수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한길님 1등. 아이고, 네, 1등 에어팟 프로. 네, 정한길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진님이 이동진님이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80점이신데 한 4분 정도 차이로 늦으셔서 2등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이것도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 충전된 금액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이신 홍성준님 축하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큐브렉스에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별도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좀 많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들을 전달드린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계셔주신 현재 22분의 어떤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어떤 제품 사용이나 어떤 서포트,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는 구매나 어떤 라이선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한국에서 현재 총판을 담당하고 계신 세일즈 담당 김한경 팀장님께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다가올 다음 릴리즈 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